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오늘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나라 실업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지역 상황은 어떤지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았습니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주 고용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규진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굉장히 바쁜 일 하시다가 지금 올라오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업급여 수급자도 지금 현재 오늘 하루만 한 650명 정도 실업 인정한 것 때문에 바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온 시간이 아침 10시 25분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오늘 아침 시간에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 아니, 건가요? 오늘 하루 전체고요. 예. 그 중에서 오늘 방문하시는 분이 약 300명 정도 되십니다. 지금 뭐 주차장이 없을 정도고 아침 네네네네. 1층에 네네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북적거렸어요. 그분들이 대부분 다 이 실업급여 신청하러 오신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거의 한 60% 이상은 실업급여 때문에 오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때문에 오신 분들도 저기 많이 계십니다. 예. 그 다음에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요. 예. 우선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분들 또 네네네네. 수급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네. 분명한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건데 현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진행된 2월부터 5월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가요.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30.9%가 증가한 15,833명이 지금 실업급여 신청했고요. 실업급여 지급액도 전년 동기 대비 29.3%가 증가한 1,216억 7,6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습니다. 15,833명, 이 전북 지역을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전북 지역이 15,833명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0.9%입니다. 30%. 근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이제 올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실업급여 신청자가 더 늘어날 추세인 거죠? 그거는 아직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는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가 가장 유행했던 시기에 그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다시 재확산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20% 정도는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20% 이상은. 예. 네네. 아마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에 지급액이 1조 원을 넘은 게 이번 처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네네네. 사상 최대의 지금 실업자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네네. 뭐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대부분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네, 많이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여러 번 이렇게 수급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좀 요새는 실업급여 수급에 관련돼서는 또 뭐 컴퓨터로 검색을 많이 하고 오시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신 말씀 중에 여러 번 받은 분도 계시다. 네네. 실업급여를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네, 오늘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우선 실업급여 신청 그 기준이 있을 텐데요. 네네네. 예, 그 자격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직 전 18개월 동안, 임금 발생 기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둘째, 최종 이직 사업장에서 개인 사정 등 자발적 이직을 하지 않거나 중대한 자기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세 가지를 너무 빨리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개월 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렇죠? 그게 이제 뭐 180일 이상. 그러니까 그 회사에 예. 취업을 하시고 나서 예. 그 하루 근로 일수, 그러니까 근로로 적용해서 받은 급여를 받은 날수가 그 퇴직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요새는 주 40시간제를 그렇죠. 하다 보니까 토요일은 근무 면제일이 되기 때문에
보통 한 달에 한 25일에서 26일 그렇죠. 정도 예. 해서 최대가 아니라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 요건이 첫 번째로 가능하고요. 예, 예. 두 번째로는 이 자발이직을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해서 그 징계 해고를 당했을 경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정으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네네. 또 내지는 중대한 자기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해당 안 된다. 네. 예. 해당이 이렇게 안 보면 됩니다. 되겠고 네. 다음으로 이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것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네요. 네네네. 예, 예. 자, 이런 분들은 실업급여 신청 기준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네요. 그렇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자발이직일 경우는 예. 일단 그 제외 요건이 되지만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은 이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실제 근로 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 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 조건보다 낮아지거나 2개월 연속 또는 1년에 3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예. 소정급여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그 사업장 휴업으로 인해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등 아하. 그 자발이직을 하더라도 예.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뭐 또 원거리 발령을 받아서 아. 그 왕복 3시간 이상의 그 출퇴근이 될 경우,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실업급여가 자발이직이라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아. 많이들 아마 이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전에 아마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하고 오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조건이 안 되는데도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런 경우도 이제 실업급여를 이 제도를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하시고 오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고용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그 자발이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다 이렇게 받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요. 또 이제 본인은 그 회사 사정으로서 퇴직했다고는 하지만은 회사에서는 그 본인이 자발이직을 했다고 이렇게 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회사로부터 일을 그만둘 때 어떤 서류를 좀 발급받을 필요가 있나요? 이것은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내가 일을 그만두게 된 부분을 어떤 증명할 수 있는 그 서류를 좀 발급받아야 되나요? 일단 발급받을 필요는 없고요. 예. 그것은 일단 회사에다가 정정 요청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이 개인 사정으로 나온 게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나왔는데 그 회사에서는 개인 사정으로 나왔다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 청구를 하시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 해서 근로자 의견이 맞다면은 그 회사에다가 일단 정정을 요청하고 그것도 회사에서 그래도 불구하고 정정이 될 경우는 직권으로 해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자, 실업급여는 이제 실직자에 한해서 네네. 이제 받게 되는 급여가 될 텐데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공통적으로 모두가 다 똑같은 금액을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되는지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실직 전 직장에서 받던 임금의 예. 이제 60%까지 받도록 돼 있습니다. 평균 임금의 60%. 네네, 평균 임금의 2%. 근데 그 요새 최저임금 정도만 받는 분들이 워낙 많이 계시기 네네.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한 10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렇겠네요. 네네. 180만 원 네, 정도가 180만 최저임금이니까. 네네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 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까지는 예. 최저임금의 90%까지 드리고 예. 그다음에 그 내년부터는 80% 정도로 좀 하향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하루에 받는 급여가 그 하한액이 6만 120원에서
그 상한액은 66,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 최고액이 66,000원, 네네. 최저액이 61,20원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금 돼 있네요. 네네. 그것도 올해까지는 올해까지는 그렇게 돼 있고 예. 올해 또 8월 달에 그 최저임금이 산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의해서 이제 내년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다른 일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네네. 거잖아요. 네네. 어찌 보면 좀 안타까운 지금 예,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 원을 넘는 그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입니다. 전라북도 또한 작년 같은 달 대비해서 30%가 무려 네네. 더 늘어난 그 실직자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는 실업급여에 해당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긴급 고용 안정 자금을 위해서도 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실 텐데 취업 정보도 좀 알려주고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 쪽에서는 이제 취업 지원팀이 따로 있어서 예. 구직을 원하신 분, 꼭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구직을 원하신 분들은 저희 센터에 오셔서 상담을 하시게 되면은 그 본인의 맞는 일자리가 나올 경우에 거기에 맞는 그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있습니다. 구직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국에서 올라오는 구인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고 실업급여 지급뿐만 아니라 취업 정보도 알려주고 있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혹시 네네. 실업급여 악용하는 그런 경우 사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될까요? 예,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이 사업주하고 공모를 해서 그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한 것처럼 신고를 해서 그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그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일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신고를 저희한테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그 날짜를 빼고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날짜를 누락하고 이렇게 해서 실업급여를 받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그분들의 사정이 딱한 건 알겠습니다만 그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이 그렇습니다. 세금이 제대로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를 만드는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하지 않는데 사업주와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한 것처럼 네네. 나중에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고 이렇게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됐을 경우에 판단이 됐을 경우에 네네. 어떤 처벌도 그러면 내려집니까? 일단 지금 예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처분을 내려줬는데 지금은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은 검찰에 지휘를 받아서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강도가 약할 경우에는 일단 부정수급한 기간만큼 기간에 그 실업급여를 받은 것은 전부 회수를 하고요. 부정수급이 걸려 있는 날만큼은 추가 징수를 해서 받고 있는데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이제 검찰에 송치를 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은 분들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제한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가입을 해서 실업급여를 근무하시다가 회사 사정으로 퇴직하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신 분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만 65세가 넘어서는 그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없습니다. 그 가입 대상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전 만 65세 이전까지는 일을 하시다가 다시 또 일자리를 잃게 되면 여러 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정도 다니다가 회사생으로 퇴직해서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시 재취업을 하셔서 또 그 실업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이 되면은 반복 수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전주 고용노동지청 안에 고용복지 플러스센터가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실업급여 신청뿐만 아니라 긴급 고용 안정자금이라든지 또 취업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이 고용복지 플러스센터가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는 전주, 익산, 군산에 그 1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외곽센터로서 정읍, 남원, 김제, 부안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 없는 지자체의 주민들은 어떻게 신청을 하십니까? 이제 가까운 센터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올 10월 10월 중순 경부터 지금 고창에는 중형센터를 세워서 거기에서 이제 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그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예. 그쪽은 저희가 이제 출장소가 생겨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가서 그쪽에서 그 저희 센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실업급여 신청을 오셨어요? 네. 어떤 상황이신지 저희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회사가 힘들어가지고 권고 사직. 그러면 현재 지금 이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시네요. 이 자격 조건이 해당이 되시는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다른 일자리를 구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현재로서 좀 어려움이 있으니 실업급여를 일단 신청해보자. 네. 지금 신청 아직 하기 전인가요? 네, 뭐 교육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시는 거네요. 그죠. 아, 이제 하려고 이제 교육 받는 거거든요. 실례지만 지금 연령대가 30 중반? 그럼 그 회사가 다시 이제 회생 내지는 상황이 좀 좋아지면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까? 예, 그렇죠. 저 처음에는 몰랐죠. 이렇게까지 될지는 몰랐는데 갑자기 이래가지고. 같은 회사에서 같이 일하시다가 같이 지금 실업급여 신청을 오신 거네요? 네. 몇 개월 정도 그러면 실업급여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4개월 정도. 4개월이요? 네. 그러면 4개월 후에는 또 다시 재취업을 하셔야 되네요? 네. 저는 일용직 신청, 일용직 실업급여. 아, 일용직 실업급여는 또 어떤 거예요? 모르겠어요.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저도 와봐가지고. 그러면 직장생활을 하신 건 아니시고 그렇지만 뭐 단기 근로라든지 아르바이트랄지 뭐 이런 것들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가 아닌 일들을 하셨네요. 그런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건 일용직 실업급여라는 그런 게 거예요. 있다고 그래서 왔거든요. 오늘 신청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네, 모르겠어요. 받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받으신 분이 있어서 그래도 그냥 그 소식을 듣고 일단 신청을 오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 신청해 보신 건가요? 예, 처음 해봤어요. 그 자격 조건이 해당되는 건 확인하고 오셨어요? 아니요, 좀 확인하러 왔는데. 그러면 대략 뭐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이 해당되신다고 하시던데 네, 지금 선생님도 그 해당이 되실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직장 생활을 뭐 최소한 2년, 3년 이렇게 일하셨나요? 아니요, 저 9년 했어요. 9년. 네. 예. 그러면 그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라면 뭐 충분히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저희가 이제 위에서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고 내려왔거든요. 네. 어쨌든 그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지금 일자리를 아니요, 저거 몸이 좀 아파갖고 몸? 손가락도 아프고 손가락이 몸? 아파요. 몸은 괜찮은데 예. 좀 손가락이 좀 아파서. 이렇게 자기의 건강상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거죠? 아니요, 안 되더라고요. 저 알아봤어요. 안 된대요. 저 알아봐서 안 돼요. 만약에 회사가 망하면 이제 우리가 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잘리는 거잖아요. 잘리면 혜택이 되고 우리가 그만두려면 안 돼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는 경우는 중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안 된다고 하시나요? 네, 안 되죠, 이게 안 된다고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다시 오셔야 되나요? 다시 알아봐야죠, 직장. 또 알아봐서 다녀야죠. 거기서 서로가 내려와야 돼요. 내가 잘랐다. 이게 서류가 여기가 내려와야지 내가 잘랐다고 그렇게 돼야지 실업급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회사에서 안 이루어면 우리가 못하나. 그러면 지금 어찌 보면 서류 신청이 거절당한 상황이네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 계셔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좀 되는 게 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실업급여 받으려면 권고사직만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냥 최저임금에 맞춰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받은 걸로는 고정으로 나가는 생활비 같은 것들을 충당해왔고 또 다음 취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이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노총의 신병국 국장님을 만나서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일단 한국노총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3월 중에 아마 좀
지난 데이터이긴 한데요.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각 네.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된 문제. 근데 10개 사업장 중에 평균 6개 정도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게 나왔고, 지금은 더 제가 보기엔 더 확산됐을지 예. 줄어들진 않았을 거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건 어떤 경제 악화로 인한 고용의 문제, 고용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라서 고용 문제를 좀 중요하게 보는데, 일반적인 패턴으로 나타나는 건 연차를 다 쓰게 하는 그렇죠. 연차 거고, 촉진. 근로시간을 좀 축소하는 문제. 이렇게 가다가 좀 어려운 곳은 이제 무급휴가, 네. 그 다음에 이제 해고순으로 가는 절차거든요. 아. 이런 형태로 해서 어떤 고용과 관련된 문제는 날 발생하고 있는 예. 것 같고, 그러니까 항노총 사업장은 이런 일반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거보다는 취약계층, 그러니까 뭐 특수고용에 있는 분들, 이런 곳이 이제 여기는, 그러니까 일반 사업장은 고용보험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보호 장치가 일반적으로 좀 돼 그렇죠. 있지만 예. 그런 것들이 돼 있지 않는 취약계층들이 문제고, 또 뭐 소상공인이랄지 중소기업 이런 것도 뭐 정부의 지원 없이는 네. 많이 어려울 거라 좀 생각해요. 한국노총은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정부 어떤 간담회랄지 큰 상생 협약을 맺지는 아직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일단 여기에서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다양한 고용 유지라고 하는 측면, 그다음에 경기 활성화시키는 측면, 이런 것과 관련된 서로 상생의 어떤 협약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고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관련된 것이라서 고용을 유지하는 거, 이게 가장 최일선에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고, 고용, 예를 들면 해고는 최후에 선택해야 될 카드라고 저는 이걸 중요하게 좀 판단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이랄지 뭐 소상공인이랄지 아니면 노동자들한테 정보가 많이 좀 오픈돼서 내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 찾아가고 신청하고 이런 절차가 많이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널리 좀 알려져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런 좀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좀 해주었으면. 예전에 지금 IMF 때 많은 그 고용 위기가 있었었는데요. 네. 많은 해고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 통계가 그게 있습니다. 고용을 최대한 참고 유지한 회사가 그 위기가 끝난 다음에 그렇지 못한 회사보다 훨씬 더 성장률이 높았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좀 검토해서 각각의 회사들이 어떻게 좀 참고, 해고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는 게 필요하고, 여기에 관련돼서 노사 이런 네. 사람들이 또 상생 협약을 맺고 좀 인내하고 참고 노력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노총 전국적 본부의 유기만 조직국장을 만나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실업급여 신청자가 실제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담당자하고 말씀을 나누고 왔는데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13,833명이라고 하는데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무려 30%가 늘었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좀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1분기도 이미 조금씩 월마다 늘었는데 예. 갈수록 좀 증가폭이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 그 민주노총 사업장 내에도 매우 수출길이 막혀가지고 어려운 사업장들이 속속 생기고 있거든요. 예. 이런 추세로 보면은 실제로 더 고용 조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장기화되면 예. 장기화될수록 훨씬 더 압박이 커질 거니까 예. 뭐 그런 지금은 이제 비정규직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우선 가장 지금 현재 그 일자리도 없고 고용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고, 이게 지속되면 이제 정규직 일자리도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속에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게 지금 고용 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고용 문제가 가장 큰 이슈고, 저희 민주노총도 뭐 해고 금지라든지 총고용 보장을 하는 요구 속에서 기업을 지원하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 요구 사항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루어지는 이제 고용 유지에 대한 정부의 기업 지원의 핵심은
여전히 고용 유지가 핵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저희가 1층 현장에서 보고 왔는데 그 가운데는 또 신청을 해서 이제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겠지라고 희망을 가지고 오신 분들 중에 거절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제 일용직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참 각양각색 다양한 그 노동의 환경 속에서 일을 하신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실업급여 받지 못하는 노동자분들 우리가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그 특수고용직 같은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분들은 처음부터 원래가 안 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일을 하신 상황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더 이제 취약계층인데 이제 통계상으로 보면 지금 3월부터 5월까지 취업자 수 중에 자영업자가 8,000명이 줄었어요. 근데 4,000명 정도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이고 이들이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가 많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5월까지고 6월은 좀 더 증가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장 지금 뭐 잘려도 실업급여도 못 받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정부가 지금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지급한다고 밝혔는데 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 민주노총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 3개월에 150만 원까지 최대 지원한다고 해서 지금 6월 달에 시작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상반기 내내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는 일자리가 거의 지금 소득이 없기 때문에 당장에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이분들은 지금 사실 그 150만 원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일회성인 거죠. 그래서 지금 시급한 것이 뭐 고용보험을 빨리 도입한다든가 아니면 소득이 없는 실업자나 특수고용직들에게 생계소득을 일정 정도 기본소득처럼 보장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확산되면은 방역에도 저는 이분들에게 생계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면 코로나 방역도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리운전 기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자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투잡, 쓰리잡 뛰고 있거든요. 근데 투잡, 쓰리잡이라는 그런 일자리들이 다 비정규직 일자리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감염 위험도 감소하면서 쿠팡 뭐 물류센터처럼 그렇게 그냥 뭐 새벽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생계 보장을 위한 대책이 가장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